오늘은 정윤희와 노숙자의 과거 달동네 시절, 노숙자가 정윤희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부를 찔러 정윤희 남편을 죽음으로 내몬 후 거액의 보험금을 손에 넣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두 집안의 악연은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달동네 골목길은 좁고 구불구불했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전깃줄이 거미줄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그 골목 사이로 보험 일을 하는 김미경이 서류 가방을 든 채 분주하게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김미경은 이 일대에서는 누구나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보험을 팔고 다녔고 주민들은 그녀를 보면 또 보험 얘기하러 왔구나 하며 고개를 젓곤 했습니다. 하지만 김미경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한 건이라도 더 성사시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어김없이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정윤희의 집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눈여겨보던 집이었는데 아픈 남편과 아이들을 혼자 책임지고 있는 가정이라 보험 가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윤희의 집 앞에 도착한 김미경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집안에서 들려오는 아이들 소리와 남편의 기침 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문을 두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허름한 옷차림의 노숙자였습니다. 얼굴은 야위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숙자 언니. 김미경이 반가운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노숙자는 정윤희 집에서 새빵살이를 하며 살고 있었지만 김미경에게는 잠재적 고객이었습니다. 노숙자는 김미경을 보자 피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보험 얘기하러 온 거야? 보험 하나 들어 언니. 요즘 보험 하나 없는 집이 어디 있어? 김미경의 목소리에는 친근함과 동시에 끈질긴 설득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숙자의 팔을 살짝 잡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노숙자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먹고 죽을 돈도 없어. 하지만 김미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런 반응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럴수록 보험이 필요한 거야 언니. 집안의 가장이 죽으면 당장 어떻게 먹고 살 거야? 그럴 때 사망보험이라도 있어봐. 목돈이 나오는데. 김미경의 말에 노숙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다는 표정이었지만 점차 관심 있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목돈? 얼마나 생기는데? 그거야 들기 나름이지. 억 단위가 될 수도 있고. 김미경의 대답에 노숙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억 단위라는 말이 그녀의 귀에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벌써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헉 그래. 우리 집은 누가 죽을 사람도 없는데 주인집 아저씨가 내 남편이면 냅다 들고 죽으라고 고사라도 지낼 텐데. 노숙자의 말에는 어두운 농담이 섞여 있었지만 김미경은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노숙자의 머리에는 번뜩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정윤희의 남편, 그 아픈 남자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노숙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미경은 그 침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 노숙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내가 도윤 아빠 사망보험을 들 수도 있나? 김미경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도윤 아빠는 정윤희의 남편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잇! 언니 그렇게는 안 돼. 가족이 아니잖아. 하지만 노숙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탐욕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가족 이름으로 하면 되겠네. 그야 그렇지. 김미경의 대답에 노숙자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럼 내가 도윤 엄마 이름으로 도윤 아빠 사망보험 하나 들고 싶은데. 노숙자의 머릿속에는 빠르게 거액의 보험금을 탈 계략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윤희의 신분을 도용해서 남편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다음 일은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김미경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요청은 처음이었고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건 좀 곤란한데. 김미경이 곤란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숙자는 그 말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곤란하다고? 그럼 안 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네. 노숙자가 김미경을 집요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미경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일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성과에 대한 압박감도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적을 내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었고 이번 달도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노숙자는 김미경의 망설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보험 하나 더 들어줄 테니까 그거 가능하게 해봐. 이 말에 김미경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꺼번에 2개나 건수를 올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알았어, 언니 딴 생각하는 건 아니지. 딴 생각 뭐?
어차피 아파서 오래 살지는 못할 것 같으니까 나중에 보험금이나 타먹으려고 그러지. 노숙자는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섬뜩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미경은 그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였지만 실제로 노숙자의 마음속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계획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김미경은 가방에서 보험 계약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일단 계약부터 성사시키고 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언니 암보험 하나랑 정윤이 이름으로 남편 사망보험 하나 이렇게 말이지. 서류 작성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노숙자는 자신의 정보는 정확히 기입했지만 정윤이의 정보를 기입할 때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동네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개인정보들을 하나씩 채워 넣었습니다. 보험 가입을 끝낸 노숙자의 머릿속에는 그려서는 안 될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거액의 보험금, 그리고 그 돈을 손에 넣기 위해 필요한 일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겨울은 없는 사람에게 유난히도 혹독했습니다. 달동네의 후미진 곳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에서는 추위와 싸우는 가족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정윤이는 이 집의 주인이면서 동시에 가장이었습니다. 사고로 다리를 다친 남편과 두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동이 힘들어 일을 할 수 없었고 정윤이가 온갖 일을 하며 집안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때문에 당신 힘들어서 어떻게 해. 미안해. 도윤의 아버지는 자리에 누워 정윤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로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정윤이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당신만 빨리 나으면 돼요. 그녀는 남편을 위해 한약재를 구해왔습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남편의 건강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당신 가뜩이나 아픈 사람인데 겨울이라 몸이 더 굳는 것 같아요. 이거 먹으면 기력이 좋아진다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정윤이는 한약을 다리기 위해 부엌으로 갔습니다. 낡은 골로에 불을 붙이고 약탕기를 준비했습니다. 한약은 오래 달여서 우려내야 약효가 더 있다고 했어. 윤희는 골로의 불을 약하게 조절하고 약탕기를 위에 올렸습니다. 몇 시간은 달여야 제대로 우러나오는 약재였습니다. 윤희는 시계를 보며 잠시 외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 학용품을 사러 가야 했고 장도 봐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잠깐 나갔다 올게요. 한약 다리고 있으니까 가만히 계세요. 정윤이는 외출 준비를 하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대문을 닫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노숙자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위험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정윤이가 외출한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부엌에서는 약탕기에서 한약이 다려지고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지금이야. 노숙자가 무언가를 결심한 듯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과 도희는 학교에서 아직 오지 않았고 집안에는 거동이 힘든 정윤이의 남편과 노숙자의 딸 나라 그리고 노숙자 단 셋뿐이었습니다. 한겨울 외풍이 심한 노숙자의 셋방은 작은 석유난로 하나로 혹독한 추위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난로는 열심히 타고 있었습니다. 빨간 불꽃이 작은 공간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지만 노숙자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노숙자는 딸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4살 어린 딸은 난로 앞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순진한 얼굴에는 아무런 의심이 없었습니다. 나라야, 저기 골목 끝까지 가면 계단 있지? 거기에 앉아 있어. 지금 추운데 엄마가 바로 갈 테니까 얼른 가서 기다려. 나라는 두꺼운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노숙자는 나라가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자는 먼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석유난로를 넘어뜨렸습니다. 석유가 바닥에 쏟아지면서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습니다. 불이 붙기 시작하자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습니다. 불길이 충분히 번진 것을 확인한 노숙자는 재빨리 정윤이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여전히 한약이 다려지고 있었고 골로의 파란 불꽃이 조용히 타고 있었습니다. 노숙자는 주저하지 않고 골로를 넘어뜨렸습니다. 석유가 흘러나오면서 부엌 바닥에 퍼졌고 거기에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정윤이의 부엌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불은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낡은 목조주택이었던 만큼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노숙자는 재빨리 밖으로 나와 골목 끝에서 돌아오던 딸 나라를 등에 업었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노숙자의 절규가 달동네 골목에 울렸습니다. 그녀는 딸을 등에 업은 채 집 앞에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고 불길이 집 전체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주민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달동네는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어 화재가 나면 금세 번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물통을 들고 나와 불을 끄려 했지만
이미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 있었습니다. 그때 볼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정윤이가 연기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는 모습을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은 핏기를 잃었습니다. 집안에 사람이 있어요. 우리 남편 집안에 있다고요. 살려주세요. 정윤이의 절규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그녀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붙잡았습니다. 불은 이미 집 한 채를 완전히 삼킨 후였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집은 형체도 없이 사라져 있었고 밥그릇 하나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이 타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잔해 속에서는 정윤이의 남편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너희 아빠 어떻게 불쌍해서 어떻게.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도윤과 도희를 끌어안고 정윤이가 오열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남편과 집,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녀의 울음소리는 달동네 전체에 울렸습니다. 그날로 달동네에서의 기억은 끝내 지워지지 않는 악몽으로 남았습니다. 정윤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임시 거처를 찾아 떠났고 노숙자 역시 가족과 함께 그곳을 떠났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노숙자는 김미경을 다시 만났습니다. 장소는 시내의 한 다방이었습니다. 노숙자의 모습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머리도 단정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숙자 언니, 오랜만이네요. 김미경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표정은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달동네 화재 소식을 들었던 그녀는 노숙자를 보는 시선이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 일 이후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그럭저럭 지내지. 그런데 보험금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노숙자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정윤이의 신분을 완전히 도용할 준비를 마쳐놓았습니다. 위조된 신분증과 각종 서류들을 준비해둔 상태였습니다. 김미경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그게 사고조사가 끝나야 하는데 사고조사가 뭐 그렇게 복잡해? 그냥 화재 사고 아니야? 노숙자가 김미경을 재촉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탐욕과 조급함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일단 서류부터 준비해봐요. 제가 보험사에 문의해볼게요. 김미경은 무언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이미 계약은 성사된 상태였고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노숙자는 보험사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위조된 정윤이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남편이 화재로 사망해서 보험금을 받으러 왔어요. 보험사 직원은 서류를 검토하며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노숙자는 미리 준비해둔 답변으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 정윤이의 가정사를 자세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보험금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며칠 내에 계좌로 입금해드리겠습니다. 보험사 직원의 말에 노숙자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1억 2천만 원. 평생 만져보지도 못했던 거금이었습니다. 며칠 후 노숙자의 계좌에는 거액의 보험금이 입금되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한 노숙자는 잠시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윤이의 남편이 죽어가던 순간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고 도윤과 도희가 울던 모습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 출발이야.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 노숙자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화염에 휩싸인 집과 정윤이의 절규, 그리고 도윤과 도희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괴로워했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 우리 식구들 먹고 살아야지. 한편 정윤이는 아이들과 함께 친척집에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집도 잃은 그녀에게는 절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라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25년, 노숙자와 정윤이의 악연은 끝나지 않은 채 아직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노숙자가 고의로 일으킨 화재, 그로 인해 목숨을 잃은 도윤의 아버지, 그리고 이어진 거액의 보험금 수령까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노숙자의 과거 만행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이어지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함께 끝까지 달려가 주세요. 감사합니다.